자, 지금부터는 또 조합이란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이어나갈 건데, 이 조합을 공부할 때 앞서 공부했던 순열에 대한 내용이 많이 언급이 될 거라서, 자, 순열 때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을 잠시 복기를 하고 가는데, 순열 파트에서 우리 주로 뭘 생각했었죠? 서로 다른 것들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여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주로 생각했었죠. 자, 근데 그걸 달리 말하자면 또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, 순열 파트에서 우리가 주로 생각했던 거는 서로 다른 것들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들이 나열될 순서를 정하는 방법의 수를 순열 파트에서 우리 주로 생각했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반면에 이 조합 파트에서 우리가 주로 생각하게 될 게 뭐냐면 서로 다른 것들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입니다. 자, 여기 옆에도 나와 있죠. 조합을 공부할 때는 서로 다른 것에서 이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. 그 정도를 일단 들어봐 두고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요 예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. A, B, C 세 개의 문자 중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두 개를 선택하는 방법이 몇 가지인가 그랬는데, 자, 이 서로 다른 세 개의 문자 중에서 두 개 선택하는 방법 몇 가지 있을까요? 자, 그 방법이 몇 가지 없기 때문에 한번 다 적어 볼게요. 이런 방법도 있고요. 자,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고요.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. 총 세 가지입니다. 그 상황에서 기호 잠깐 보고 가는데, 지금 자, 앞에서부터 요 NCR이라고 읽어주면 되거든요. NCR. 순열 공부할 때는 NPR이란 기호 봤었죠. 자, 근데 조합을 공부할 때는 NCR이란 기호를 보고 있고, 요 가운데 C는 조합을 뜻하는 영단어 컨비네이션에서 제일 앞 알파벳을 따온 거다라고 보면 되는데, 그건 참고 삼아 들어두면 되고요. 자, 요렇게 기호가 적혀 있으면 이 기호가 뭘 나타내는지를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해요. 그래서 NCR이라 적혀 있으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를 나타내는 기호예요. 그러면 우리 이 예와 함께 생각해본 경우의 수, 방금 전에 생각해봤던 경우의 수를 기호를 통해 나타내보자면 서로 다른 세 개의 문자 중에서 자, 두 개 택하는 방법의 수 생각했었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본 경우의 수는 3C2예요. 자, 그렇게 컨비네이션 기호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봤던 경우의 수를 한번 나타내봤어요. 그러면서 3C의 값이 3이다라는 거 생각해 줄 수 있죠. 왜냐면 우리 모든 경우를 나열해봤더니 자, 경우가 총 3가지였잖아요. 근데 이 서로 다른 것들 중에 몇 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, 이 조합의 수를 생각할 때 매번 이렇게 모든 경우를 나열한 다음에 자, 경우의 수 얼마야? 이런 식으로 대답하기에는 경우의 수가 크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. 모든 경우를 나열하기가 힘드니까. 자,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조합의 수를 계산하는 식을 정확히 한번 적어봐야 되는데, 그러자면 순열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서로 다른 세 개 중에서, 자, 이 서로 다른 세 개 A, B, C 문자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들이 나열될 순서를 정하는 방법의 수, 3P를 좀 생각해 볼게요. 자, 일단 이 서로 다른 세 개의 문자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방법은 여기 이렇게 다 적어놨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을 펼쳐나가자면 이 문자들이 나열될 순서를 정하는 방법, 자, 요렇게 문자를 선택했다면은 나열할 때 이렇게 나열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이렇게 나열할 수도 있습니다. 이 경우에 대해서는 자, 문자를 이렇게 나열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이렇게 나열할 수도 있습니다. 이 경우에 대해서는 문자를 이렇게 나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나열할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총 6가지예요. 우리 3P의 값이 6이란 건 이미 계산 잘 할 수 있잖아요. 3 곱하기 2, 6. 실제로 경우를 모두 나열해보니 6가지 경우 맞네요. 그러면서 이제 둘의 관계에 대해 생각을 해보는데, 여긴 경우의 수가 3, 여기는 경우의 수가 6이죠. 2배인데, 그 왜 2배인가 생각을 해보면, 이 선택된 두 개의 문자에 대해서 그 문자들이 나열될 순서를 정하는 방법은, 자, 이 둘이서 서로 자리를 바꾸는 방법과 같고, 각각의 경우에 대해 이 문자들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방법의 수는 2팩토리얼이잖아요. 자, 2팩토리얼 가지씩 가지가 쫙 갈라지는 그림을 생각해 줄 수 있어요. 이 선택된 문자들에 대해 문자들이 나열될 순서를 정하다 보면 그 방법이 2팩토리얼 가지씩 펼쳐지면서 지금 3C에다가 2팩토리얼 곱하면 3P 된다라고 둘의 관계를 정리해 볼 수 있거든요. 자, 여기 수식으로 적어볼게요. 3C2 곱하기 2 팩토리얼은 3P
2다라고 식을 적어볼 수 있고, 이 수식에 대해 나름대로 이렇게도 우리가 의미를 파악해 볼 수 있어요. 서로 다른 3개의 문자 중에 2개를 택하고 그 택한 것들에 대해 나열될 순서를 정하는 방법은 단계를 나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곱의 법칙 적용해서. 자, 서로 다른 3개의 문자 중에 2개를 택하는 방법을 우선 생각해요. 그리고 나서 잇따라 그 선택된 문자들이 나열될 순서를 정하는 방법을 그 다음에 생각합니다. 그렇게 연이어 생각하며 이 3P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라고 수식을 이해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. 자, 둘의 관계 정리하고 있는데,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넘어가면서 생각을 해볼게요. 지금 3P2와 3C는 어떤 관계냐? 여기다가 나누기 2팩토리얼 하면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? 자,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는 가지가 쫙 펼쳐지면서 경우의 수가 몇 배 되고 실제 경우의 수가 늘어나죠. 근데 반대 방향으로 넘어가면서 생각하자면 가지가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. 갈라져 있던 가지가 뭉쳐집니다. 자, 가지가 뭉쳐지면서 경우의 수가 몇 배 되는 게 아니라, 그래서 경우의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경우의 수가 오히려 줄어듭니다. 그래서 곱하기의 역연산, 나누기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, 자, 3P2 나누기 2팩토리얼이 3C2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는데 3C2는 3P2를 2팩토리얼로 나눈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. 우리 둘의 관계를 차분하게 생각하다 보니 이런 식을 적어봤다라고 할 수도 있고, 아니면 위의 식에서부터 양변을 2팩토리얼로 나누면서 이 식을 유도했다라고도 이 식을 볼 수 있는데, 자, 여하튼 이 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름 의미를 부여하면서 식을 쳐다보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서로 다른 3개의 문자 중에서 2개를 택하는 방법은 서로 다른 3개의 문자 중에서 2개를 택하고 그 택한 2개의 문자에 대해서 나열될 순서를 정하는 방법까지 생각한 다음에, 자, 그 정해놓은 순서를 갖다가 무시하는 거예요. 나열될 순서를 생각했는데 다시 그 순서 생각하는 과정을 번복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서 나열될 순서 배정을 취소하면서 나누기 2팩토리얼 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근데 매번 우리가 조합의 수를 구할 때마다 의미를 부여해가면서 수식을 쳐다보기엔 너무 힘들어요. 자, 그렇게 경우의 수를 구하다가는 몸살이 날 건데,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3C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주면 되냐? 이 값이 궁금하다면 3C가 궁금할 땐 3P를 먼저 생각합니다. 조합의 수가 궁금할 때는 순열의 수를 먼저 생각해요. 그리고 나서 거기서 생각을 끝내면 안 되고, 자, 요 뒤에 있는 숫자, C 뒤에 있는 숫자에다 느낌표 붙여 2팩토리얼로 나눠주면서 계산을 끝내면 돼요. 그래서 식을 좀 더 풀어 적어보자면 3부터 2개의 숫자를 차례대로 쭉 곱합니다. 그리고 나서 2팩토리얼로 나눠주는 식으로 우리는 계산을 마칠 수 있다는 거예요. 이렇게 조합의 수를 구하면 되겠고, 자, 이 예와 함께 많은 걸 얘기했는데 여기서 정리해본 내용을 바탕으로, 여기서 생각해본 것들을 바탕으로, 자, 거기서 생각을 또 확장해가지고 우리 NPR과 NCR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, 그로부터 조합의 수를 구하는 식을 깔끔하게 적어나가 볼 거거든요. 먼저 NPR,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고 그 택한 것들에 대해 나열될 순서를 정하는 방법의 수라고 우리 NPR을 생각해 줄 수 있죠. 자, 그 NPR은요, 또 단계를 나눠 생각하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는 방법이 몇 가지인지를 생각하고, 그 다음에 잇따라서 그 택한 R개에 대해서 나열될 순서를 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주는 식으로, 자, 우리 경우의 수를 연이어 생각하면서 곱을 통해 NPR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거 맞죠? 그럼 이제 이 식으로부터 NCR에 대한 식을 유도하는데, 양변을 R팩토리얼로 나누면은 식이 어떻게 정리되냐? NCR은 NPR을 R팩토리얼로 나눈 거다라고 식이 정리되면서, 의미를 또 부여해서 생각하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택하는 방법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택하고 그 택한 것들에 대해 순서를 정하는 방법을 생각한 다음에, 자, 근데 우리 순서 정하는 방법 같은 거는 일단 생각할 필요 없다. 그래서 순서 정하는 과정을 이제 무시하자. 그래서 R팩토리얼로 나누기 한다라고 이 식을 봐줄 수 있겠죠. 자, 근데 매번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경우의 수를 생각해 주긴 무리수예요. 우리 조합의 수 구할 때 매번 식 세울 때마다 이렇게 의미 부여하는 거는, 자, 그건 좀 아니고,
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. 그래서 기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? NCR의 값이 궁금하다면 우선 NPR을 생각합니다. 조합의 수가 궁금하면 순열의 수를 먼저 생각해요. 아래 예시와 함께 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거기서 얘기를 끝내면 안 되고 이제 R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돼요. 그 과정을 풀어서 더 간단히 얘기해보자면 n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제한수 r개를 쭉 곱해요. 그 다음에 R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식으로 NCR의 값을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식을 한 번 더 풀어 적어보는데 NPR을 n-r의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로 볼 수 있잖아요. 그 NPR에다 R 팩토리얼 분의 1 곱해놨다고 봐가지고 이 식을 또 어떻게 옮길 수 있냐? 여기다 R 팩토리얼 달아주는 식으로 자 식을 한 번 더 풀어 적을 수 있어요. 자, NCR에 대한 식을 이와 같이 또 적어줄 수 있겠다는 거고 그거를 갖다가 요 계산식에다 적용해보자면 우리 3C의 값이 궁금하면 보통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. 자, 3부터 이어지는 제한수 2개 곱하고 그걸 갖다 2 팩토리얼로 나누는 식으로 계산해주면 되는데 3C의 값을 근데 자, 요 식으로부터 우리는 또 식을 이렇게 펼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펼쳐 나갈 수 있겠냐? 3P는 3-2의 팩토리얼 분의 3 팩토리얼이잖아. 지금 거기에다가 2 팩토리얼 분의 1 곱해 놓은 거잖아? 그럼 여기다 지금 곱하기 2 팩토리얼 분모 쪽에 달아가지고 이 식을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라고 식을 펼쳐 적을 수 있고 계산하면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와요. 지금 1 팩토리얼은 1이고 분모 쪽에 2 팩토리얼이 있는 건데 2 팩토리얼은 위에 2 팩토리얼과 약분되면서 그냥 3이 남겠죠. 분자 쪽에 3이 그냥 남아가지고 답이 되겠죠.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조합의 수 구할 때 이런 패턴을 거치게 되겠지만 이렇게도 식을 적을 수 있다는 것까지 참고 삼아 얘기해 봤어요.